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5월의 마지막 날이죠.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어제하고 다른 점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굉장히 강했고 오후장은 약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코스피에 비해서 롤러코스터 장세였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굉장히 큰 파동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국내 증시가 6월달에도 상승할지 이 부분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난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고 볼 수가 없었던 한 달이었어요. 지난 5월 19일 이 단 하루를 빼면 외국인이 큰 매수세로 들어왔던 날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1800 후반에서 200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5월달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2000포인트를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이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인이 사면 주가는 떨어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지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난 3월달에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고 나서 2000포인트를 넘을 때까지 줄곧 외국인보다는 개인들의 매수세로 이렇게 지수가 크게 상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월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큰 매수세 때문에 증시가 대부분 회복이 되었는데, 특히 언택트와 관련된 업종들에 의해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고 간간히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죠. 이런 기조와 맞춰서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언택트를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2차전지라든지 근래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이러한 산업들에 한해서는 저는 6월 달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금이 몰리는 곳에는 출렁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상승 흐름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6월 달에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이 종목들도 서서히 시동을 걸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1위 기업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필 시간이 왔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면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란 말이죠. 저는 지금 2000포인트 초반인 이 지수가 2100, 2200포인트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면 반드시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어제 오늘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 수급을 보시면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6월달에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예상대로 미국에서 큰 반대를 하였지만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하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미중 무역 갈등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자, 여기 기사를 하나 보시면 미중 무역 갈등에 휘청이는 홍콩, 그리고 한국 수출도 흔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우리나라 제품이 수출에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그런데 미국이 홍콩을 제재한다고 해서 왜 이 부분이 우리나라하고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속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1992년에 홍콩법을 제정했을 때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비자 발급이라든지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하고 달리 특별 대우를 해주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제법에 의하면 홍콩은 중국에 속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홍콩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해서 대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92년에 홍콩법을 제정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을 통과함으로써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렇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홍콩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미국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홍콩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홍콩 지역은 중국 본토에서 내다봤을 때 광저우, 심천 그 아래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홍콩은 총 수입 중에 89%를 다시 재수출하는 중개무역 거점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어요. 이 중에 50%가 다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중국 본토의 수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 홍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수출을 하는 중개무역 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높았고, 또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로의 접근성이 높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세 혜택이 있었고,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중국으로 가기보다는 홍콩을 경유해서 수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아마 홍콩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광저우, 심천 지역하고 바로 붙어있단 말이죠.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도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근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서 홍콩은 중개무역 거점으로 활용이 되어 왔었다, 이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다시 재수출하는 비중도 무려 98.1%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측에서 만약에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를 철회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관세가 중국과 같이 크게 상승할 수가 있죠. 현재 기존 1.6%예요, 대미 관세가. 그런데 최대 25%까지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중국 입장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우리나라 제품이 홍콩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1.7%밖에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홍콩을 중국을 수출하기 위한 중간 거점 지역으로 이용하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중간 거점으로는 잘 활용하지 않는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어떤 내용인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을 때 미국에서 이런 반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중국 측에서는 충분히 미국에서 들어올 제재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에 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997년에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됐을 때 홍콩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중국 전체를 합쳤을 때 무려 20%나 차지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하지만 2020년인 현재 시점에는 약 3% 내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켰고, 충분히 미국 측에서 할 수 있는 25% 관세 혹은 여러가지 제재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홍콩 국가보안법도 그 무역 갈등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보복 관세, 이 부분처럼 시장의 악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마인드맵적인 사고를 통해서 한번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어제 중국 양해가 끝났는데 중국 양해에서 나왔던 키포인트가 있죠. 수출 지향에서 내수 진작으로 가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내수만 가지고 국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최소 내수로만 먹고 살려면 한 국가의 인구가 1억 이상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 지향에서 내수 진작으로 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경기 부양 정책으로 약 800조에 해당되는 중국 내수 재정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내수 진작 기조와 함께 관련 지어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키포인트가 수출 지향에서 중국 내수 진작이었는데 어떠한 종목들이 중국 내수 진작하고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여기서 화장품 관련된 업종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4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특히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중국 내에서 공장 설비를 보유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OEM이라든지 ODM 생산을 통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중국 내수 진작이라는 키포인트와 함께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품주와 관련돼서는 제가 몇 번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이 부분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 내에 있는 ODM, OEM 생산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사드가 배치되고 나서 모든 화장품주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하락할 때 반대로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냈던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중국 정부 기조와 함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6월달에 삼성전자가 조금씩 더 치고 간다면 코스피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할 때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주도주 위주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